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능이 IQ 점수나 대학 학위 혹은 수학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과 구분짓는 행동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몇 가지는 여러분을 크게 놀라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목록의 5번째 항목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끌어내리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진정한 지능은 시험 점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매일 어떻게 생각하고 소통하고 결정을 내리며 세상을 헤쳐나가는지에 나타납니다. 지능 및 인지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 대중과 자신을 구별짓는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관되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배운 습관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자, 이제 그 5가지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깊이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면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행동합니다. 무언가를 그럴듯하게 지어내거나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 내용도 없는 모호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 자체를 완전히 회피해버립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자신의 지식에 빈틈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정확히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솔직해지는 데서 옵니다. 지식의 부족함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닫힌 벽이 아니라 밖으로 열려있는 문으로 바라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지적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지능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이나 남들의 시선보다 진실과 정확성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거나 모든 토론에서 이기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깊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논쟁을 벌이고 항상 자신이 옳아야만 하며 모든 대화를 기어코 이겨야만 하는 경쟁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당신은 지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불안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에너지를 쏟아 쌓을 대상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면서 귀한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는 모든 틀린 말을 굳이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논쟁을 걸거나 진실을 찾는데 진정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화는 생산적이며 서로의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어떤 대화는 에너지만 소모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자존심 싸움일 뿐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2가지를 즉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토론에 참여할 때는 아이디어를 깊이 탐구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거나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뿐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상황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정보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위키백과 문서를 훑어보고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몇 개를 스크롤하고 나면 무언가를 대단히 많이 배웠다는 느낌을 받으며 돌아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히 이렇게 행동한 뒤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주제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지식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볍게 접해본 것과 완전히 숙달하는 것의 차이, 무언가에 대해 대충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다고 해서 물리학자와 논쟁할 자격이 생겼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 관한 기사 하나를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식론적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이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조차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전문성이란 수년간의 공부와 연습 그리고 생생한 삶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을 아주 깊이 존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삶의 영원한 학생으로 만들어 항상 배우고 질문하고 더 깊이 파고들면서도 결코 자신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척하지 않게 만듭니다. 셋째, 그들은 순간적인 감정만을 바탕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와 순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차이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깊게 느낍니다. 강렬한 감정적 반응도 겪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분명히 자신의 감정도 깊이 고려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삶의 중대한 결정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들은 섣불리 그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 전화를 걸거나 갈등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흥분했을 때 결과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무언가에 즉시 덜컥 약속해버리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좌절했을 때 그저 일시적일 뿐인 우울한 감정을 바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감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충분한 여백을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도 내가 이것에 대해 똑같이 느낄까? 다음 주라면 어떨까? 6개월 후라면 어떨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행동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단단한 필터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차가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에서 내린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한 크나큰 후회를 피하게 해주기에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넷째,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 동조하기만 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허를 찌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인정 그리고 동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며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맞다고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반대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자신과 정중하게 의견을 달리해줄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논리에 있는 결함을 예리하게 지적해줄 사람,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사람, 자신의 당연한 전제에 도전하고 더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도록 몰아붙여줄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자신과 같은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좁은 방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당신이 무조건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들로만 주변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당신이 더 똑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방어하게 만들고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게 하며 때로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만드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에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완벽히 배웠고 자신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쿠는 이거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지능이란 흠집 없이 지켜내야 할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자라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믿음입니다. 이로 인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대단히 의도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합니다. 오만하고 거만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깊고 목적의식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수준을 진정으로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다섯째, 그들은 바쁜 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단순한 활동을 진정한 성취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우리는 바쁨을 영광스럽게 칭송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정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숨 쉴 틈조차 얼마나 없는지를 자랑스레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모든 환상을 완벽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그저 바쁜 것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향이 틀린 일에 일주일에 80시간을 갈아 넣는 것이 올바른 일에 집중해서 20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차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자신을 실제로 성큼성큼 나아가게 하는 영향력 높은 핵심 활동에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중요하거나 긴급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밖의 모든 것에는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표합니다. 경영학의 위대한 사상가 피터 드러커는 이를 아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효율성은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성은 애초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율성에만 병적으로 집착하여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매분 매초를 쪼개어 최적화하며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효과성에 집중하여 일을 어떻게 더 빨리 해치울지 고민하기 전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종종 덜 바빠 보이고 여유로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쉴 시간, 생각할 더 넓은 공간, 그리고 매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더 큰 역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활동에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태워 없애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휴식, 깊은 성찰, 그리고 아무 계획이 없는 빈 시간들이 결코 낭비나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들은 번뜩이는 창의성, 명확한 사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재료들입니다. 이 5가지를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겉으로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이 정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말싸움이나 논쟁에서 이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더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아득히 많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항상 뼈저리게 솔직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의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게 두지 않습니다. 감정을 아주 유용한 신호와 정보로 활용하되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는 얼음처럼 철저하고 차분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사람들로만 주변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뼈아픈 도전, 거친 마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 없는 단순한 움직임을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진정으로 내 삶의 중요한 것에만 날카롭게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적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이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며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일에서 진정으로 탁월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지능은 결코 요란하거나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굳이 자신을 세상의 소리 높여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눈치채지조차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 단호하게 그어놓은 경계선, 그리고 조용하지만 신중한 결정들 속에 잔잔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묻고 싶은 진짜 문제는 당신이 지능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 삶을 갉아먹는 5가지 행동 중 당신은 아직도 어떤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행동들을 멈추었을 때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진짜로 닿았다면 이 말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할 것 같은 당신 삶의 소중한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당신의 가슴에 가장 깊은 울림과 공감을 주었는지 아래에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깊이 있는 대화야말로 그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어제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완벽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